16일 새벽 해운대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술 마시던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 이어진 건데 해운대 일대 잇따른 난투극에 상인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타바라 버스가 시범 운행 중입니다. 지난해 9월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가족이 없는 치매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16일 새벽 부산 해운대에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집단 패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술을 마시던 사람들끼리 시비가 붙어 집단 패싸움으로까지 이어진 건데요. 싸움을 벌인 남성들은 이른바 MG 조폭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경광등을 켠 112 순찰차가 긴급 출동합니다.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순찰차 2대가 출동했지만 상황이 수습이 안 돼 지원에 나선 겁니다.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집단 패싸움이 벌어진 건 16일 새벽 5시 20분쯤. 이곳 지하 주점에서 MG 조폭으로 추정되는 20명이 집단 난투극을 벌였습니다.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주점 내부 곳곳이 부서졌고 바닥에는 피를 흘린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20명이 한꺼번에 싸움을 벌이면서 주점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일단 손에 잡히는 거 다 던졌어요. 네, 저희는 싸움 나면 일단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갔어요. 숨어버렸어요. 사건 당시 새벽에 주점에 들어온 이들은 각각의 방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비가 붙었고 순식간에 20명이 뒤엉켜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싸울 때 연주군이 동생 아니야? 이러면서 싸우는 거 보니까 딱 봐도 MZ 좋고 요즘에 많이 많던데 그런 사람들 같은데. 집단 난투극으로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 가운데 1명은 흉기에 수차례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집단 폭행 가담자들을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 폭력 조직과 연관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총 8명을 지금 현재까지 검거가 된 상태고 나머지 미검자 2명은 현재 추적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부산 해운대 유흥가에서 조직폭력배 10여 명이 싸움을 벌인 뒤 3개월 만에 또다시 집단 난투극이 벌어져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 응답형 버스가 전국 곳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 타바라 버스가 시범 운행 중인데요. 지난해 9월 처음 운행을 시작한 이후 이용객이 꾸준히 늘면서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모바일 앱으로 승차지와 하차지를 선택하고 호출 버튼을 누릅니다. 잠시 후 버스가 도착하면 교통카드로 요금을 지불한 뒤 지정된 좌석에 앉고 목적지에서 내리면 됩니다. 버스 요금을 내고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요 응답형 버스 타바라입니다. 지난해 9월부터 15인승 버스 5대가 오시리아역을 비롯해 기장군 기장읍 내 16개 버스 정류장을 오가고 있습니다. 일반 버스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짧은 데다 좌석이 정해져 있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동해선과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주는 데 더해 평일에는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루 평균 타바라 이용객은 200명 이상. 제가 이용하고 싶을 때 호출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고 바로바로 빨리 오신다는 점. 특히 오시리아역에서는 금방금방 오는 것 같아서. 특히 타바라가 생긴 이후 다른 지역에서 오시리아를 오가는 사람들의 12%가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으로 이동수단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승 이용객도 43%로 대중교통 활성화 효과도 톡톡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의 8월 종료 예정이었던 타바라 운행 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고 이후에도 운영 기간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비를 더 투여해서 올 연말까지는 운행할 계획이고요. 빅데이터 기반의 시내버스 노선 조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연계해서 시내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이 타바라로 대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부르면 오는 신개념 버스가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초고령화 사회에 일찌감치 진입한 부산. 65세 이상 인구의 치매 유병률이 10%에 가까워졌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가족이 없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선 1명의 치매 공공 후견인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치매 공공 후견인을 만나봤습니다. 홀몸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생활하는 해운대 반송동의 노인 그룹홈입니다. 가족 없이 외롭게 사는 노인을 위한 공간으로 무주택 홀몸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는 72세 김 할아버지, 혈혈 단신으로 지내다 치매 증상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면서 할아버지 곁엔 공공 후견인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 간호사로 일하고 있다는 조수만 후견인은 쉬는 날이면 할아버지 집을 방문합니다. 어르신을 대신해 자산을 관리하고 서류 발급과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자원봉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저희 집에서도 이제 어르신들이 아프시기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프시기도 하고 해서 좀 자원봉사에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치매 증상으로 정신은 희미해졌지만 아플 때면 자신을 가족처럼 보살펴주는 조수만 후견인이 생각납니다. 편할 때가 몸이 아플 때. 오시면 어떠세요? 좋아요.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은 권리를 대변해줄 가족이 없어 후견인 도움이나 의사 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치매관리법 12조 3회 2안 성년 후견제 이용 지원 법적 근거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어르신의 후견인이 되는 겁니다.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해 공공 후견인이 되면 최대 3명의 어르신의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후견 대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 없어야 하는 조건 때문입니다. 이제 독거노인 위주로 해서 이제 어르신의 도움을 좀 주기는 하는데요. 이제 자녀가 있거나 좀 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부 정책이 조금 완화돼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부산 지역 65세 이상 인구수는 62만 7천여 명, 이 중 치매 인구수는 5만 7천여 명으로 치매 유병률은 9.23%에 달합니다.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정도는 치매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매 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치매 공공 후견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보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16일 부산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서 수영강과 석대천, 장산계곡 등 14개 산책로와 하천변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이날 2시 17분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동래구 온천의 한 보도에 설치된 안내시설물이 쓰러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해 소방이 안전조치했습니다. 부산은 18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기상청은 강한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해안가 일대를 중심으로 시간당 많은 양의 비가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부산 지역 초등학생 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5천 명 이상 감소해 1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부산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14만 6,511명으로 지난해 15만 2,219명에 비해 5,808명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전년 대비 2,639명이 감소한 것과 비교해 감소폭이 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지역별로는 해운대구가 18,600명에서 올해 17,591명으로 1,009명이 줄어 초등학교 학생이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한편 2024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생 수도 2만 1,0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2,000명 이상 감소해 학령 인구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대표 여름 종합축제인 제28회 부산 바다축제가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립니다. 올해 바다축제는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열리며 석양을 배경으로 다대 불꽃쇼를 시작으로 젊음과 열정을 발산할 수 있는 나이트 풀파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인공풀장을 활용해 올 스탠딩 공연으로 진행되는 나이트 풀파티에는 힙합 뮤지션 스윙스와 한요한, 비오 등이 출연해 다대포 해수욕장을 뜨거운 힙합 열정으로 가득 채울 예정입니다. 백사장 한쪽에는 낭만 가득한 부산 밤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주류와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다대포 해변 포차가 마련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6일 국회를 방문해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의 상임위원회 상정과 통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조은희 국민의힘 간사를 만나 특별법에 관해 설명하고 부산이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시장은 부산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만드는 것은 부산만의 지역 의제가 아닌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폐원과 함께 폐기됐고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역 여야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수회 연합회가 지난 9일 김용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입법 예고한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는 국립대 총장 선거에서 학생의 투표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 국공립대학 교수회 연합회는 공동 성명문을 통해 대학 총장 후보자 선출은 교원에게 주도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 본질에 부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 중심의 총장 추천자 선거는 대학 구성원 간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며 학문의 자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공동결정을 허용하더라도 교원 주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상남도가 2024년 대학 입학 우수학생 장학금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난 4월 신청한 322명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이사회 등을 거쳐 200명을 선발했습니다. 지급된 장학금은 총 4억 원입니다. 경상남도 장학회는 지난 1991년 지역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경남 도내에 재학 중인 학생 200명에게 장학금 2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을 뱉은 통영시 간부 공무원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통영의 한 동장인 A씨는 지난 5일 직원들과 회식을 하다 술을 못 마신다며 음주를 거부한 여성 직원에게 입에 있던 술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영시는 A씨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직위 해제하고 경남도에도 징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남해해경이 올해 상반기 부산과 울산, 경남 해역의 해양 오염 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총 53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27건의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통영과 울산, 창원, 사천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해해경은 올해 상반기 해양 오염 사고 원인 중 작업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29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한다며 선박기름 취급 시 안전의식을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